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쿠콘 전자공시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7월 26일 날짜 69,200원이고 시총은 5,589억짜리, 주식수는 800만 주밖에 없고 외국인은 0.15%, 동일업종 PR이 21.97배, 재무정보 요약 연결 재무정보,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관계회사, 종속회사의 것을 다 연결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는 자기 회사 것만, 쿠콘 것만 별도 재무. 근데 그거와 연결은 차이가 없어서 그냥 연결을 통쳐서 할게요. 자산이라는 항목 안에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분류하고, 그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한 석 달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이 분류로 빼내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600억이 있단 말이지.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뭐 주식, 채권, 뭐 펀드, 뭐 빌려준 것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매출 채권은 물건 팔고 아직 돈 못 받은 거, 기타 금융자산, 단기 법인세 자산, 뭐 이런 게 있고,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뭐 기타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뭐 이것도 펀드, 주식, 뭐 이런 다 포함될 수 있겠지. 그리고 유형자산, 또 무형자산, 또 사용권 자산, 뭐 리스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총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면 그걸 이제 부채를 또 구분 지으면은, 부채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것들을 유동부채로 뽑아내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장기성 부채, 뭐 그런 것들, 돈을 빌리는 것들도 1년 안에 갚으려고 빌리는 게 있고, 뭐 한 몇 년 걸려서 갚으려고 빌리는 것도 있고, 또 누구한테 빌리는, 또 이렇게 사채 사채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선급금, 뭐 선수금 미리 받은 것도 부채로 잡을 수 있고, 선급금 미리 준 거는 부채로 잡겠나. 하여튼 그런 식의 것들을 부채 총계라고. 자본이란 거는 내 돈이지. 자본금은 시작할 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은 33억이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외의 금액들, 자본잉여금, 자본을 생산하는데 만드는 잉여금이 발생됐다. 5천짜리 액면가가 100원이면 4,900원은 잉여금이잖아요. 그래, 자본잉여금을 곱한 주식수만큼 곱한 요런 거고, 자본 조정은 뭐 스톡 옵션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것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마찬가지로 뭐 스톡 옵션, 자사주 매입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거고, 이익잉여금은 해마다 이제 회사가 여기 보면 16기, 15기, 14기잖아요. 14기라는 거는 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14년 됐다. 15기는 15년 됐다. 16년 차. 이렇게 보면 되니까 16년 동안 이익이 나면은 쌓아두잖아. 그걸 다 쓰면은 적겠지만 쌓아두는 게, 이때까지 쌓아둔 게 425억이다. 이익잉여금이.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있어야지 배당금도 주는데, 얘들은 이익잉여금이 이마에 많은데 배당금을 안 주네. 그래서 요걸 다 합치면 자본 총계라고 볼 수 있다.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 부채율이 나오고, 유동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면은 유동 비율이 나오고, 그리고 유보율은 자본 대비 내가 얼마나 여유롭냐를 볼 수 있는 건데, 500% 이상이 여유롭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1700%. 공식은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에 나누기 자본금을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유보율이 나오고, 부채율은 아까 말했다시피 부채 나누기 자본. 자, 그래서 영업수익이라는 거는 매출이라는 소리고,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원가 빼고 판관비 뺀 금액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그 순이익을 나누게 하려면, 순이익이 나오게 하려면, 순이익은 오마이갓, 영업이익에서 기타 이익, 기타 비용, 금융이익, 금융비용, 그리고 세금을 떼면은 꼬박 순이익이 나온다. 순이익에서 주식수만큼 나누면 EPS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많이 듣는 주당 순이익, earning price share, earning per share가 나오고, EPS가 나오면, 지금 주가에서 EPS를 나누면 PER이 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매출 142억에 영업이익 37억, 순이익 30억, 영업이익 37억 26% 정도 나오고, 순이익이 30억 21% 나오고, 그래서 EPS가 472원인데 이걸 4분기로 예상을 하면 한 1,800원 정도. 거기에서 지금 주식 가격 얼마야? 69,200원을 나누면은, 1,800원으로 나누면은 PR이 36 정도 나온다. PR이 엄청 높은 거지.
그리고 ROE는 순이익 나누기 리턴 온 에쿼티라고 자본 대비 순이익 이득에서 자본에서 이득 순이익을 나누는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는 비율인데 순이익 대비 그래 자본이 얼마나 그거 리턴율을 가지느냐 순이익 나누기 자본을 하면은 17% 순이익 얼마고 아까 전에 130억이잖아요. 30억 곱하기 4분기니까 120억 나누기 얘들 자본이 얼마지? 자본을 보면은 자본 총계 696억이잖아. 696억을 하면 120억 나누기 696억을 하면 20 나누기 696을 하면은 0.7이잖아요. 곱하기 100을 해야지. 그래 퍼센트 나오니까. 그러면 17%가 나온다. ROE는 17%, PR은 한 36 정도 예상. 요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785억. 이 칠해놓은 거는 작년 15기보다 불어난 거를 칠해놓은 거한 90억 정도 불어났지. 현금성 자산이 565억이 든 게 637억으로. 현금성 자산이 불어나면 좋은 이유가 내수 중에 만 원이 있는데 5천짜리 우동 먹는 거 하고 내수 중에 100만 원이 있는데 5천짜리 우동 먹는 거 하고 내수 중에 5천 원밖에 없는데 5천짜리 우동 먹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지. 먹는 건 다 똑같은데 심리적인 거나 뭔가 이렇게 유동성이 다치거나 갑자기 내가 이렇게 뭐렇게 해야 되나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된다고 했을 때 5천짜리 있는 사람은 우동 먹어버리면 돈 없기 때문에 어딜 택시 타고 못 가잖아. 걸어가든지 맞지? 빌리든지 해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있는 사람은 우동 먹었는데도 95만 5천 원이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든 뭐 대리를 해가 가든 어떻게든지 갈 수 있다. 돈이 많을수록 여유롭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으면은 또 뭐다? 그 주주 입장에서는 환원을 안 시켜주면은 집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게 좋은데 현금성 자산은 많을수록 좋다. 뭐라도 할 수 있잖아. 뭘 사든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출 채권은 일을 해주고 뭐 물건 팔았는데 아직 돈은 못 받았는 거, 물건 먼저 주고 돈은 못 받았는 거. 그게 46억이 든 게 61억. 나머지는 비슷하고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비슷하고 자산 총계가 1419억에서 1500억 이렇게 한 80억 정도 증가했는데 자 부채 부분에서는 유동부채가 647억이 든 게 695억. 어떤 게 불어나는 거 보니까 기타 금융부채. 부채긴 부채인데 기타 여러가지 뭐 차입금 같은 경우 은행에서 빌린 돈 기타 유동부채 이런 것도 있지만 기타 금융부채로서 573억이 든 게 한 630억 정도 됐다. 한 60억 정도 불었지. 요런 게 불었고 부채 총계가 그래서 750억이 든 게 803억 정도로 됐고 자본은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이 총 되어 보니까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 내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 관계 회사들 지분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니까 694억 정도 되더라. 합쳐보니까 자본금이 33억에 자본잉여금이 137억에 자본조정이 2억에 기타 포괄 누계이익이 97억이고 이익잉여금이 425억. 거기서 비지배 지분을 빼면은 얼마? 자본총계가 696억인데 696억에서 봐봐 696억 빼기 비지배 지분은 내게 아니란 말이지. 비지배 지배하지 않는 지분 요거는 내 거 아니다. 요거를 빼면 맞을 걸 빼면 1억 7천 1.7은 694 맞지? 자 이렇게 됐다이 맞다이 어이? 자 그러면 또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는 이제 계산서 어떻게 네가 어떻게 돈을 매출 올렸고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고 그래서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 어째 내가 수익을 이때까지 돈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대로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땅도 살 수도 있고 뭐 기계도 살 수 있고 또 뭐 있잖아 맞지? 누구 빌려줄 수도 있고 뭐 또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은행에 넣어둘 수도 있고 뭐 어떤 게 뭔가 소비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금이 발생될 수 있잖아. 투자금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해마다 순수익이 해마다가 아니고 분기마다 10억씩 나와가 지금 160개니까 4분기마다 446 3개월마다 10억씩 내가 40억씩 1년에 40억이면 14년이면은 얼마야? 16년이면 4년 4 6 4 24 600억 맞지? 600억을 쓸 수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럼 600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냐?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겠지. 그럼 그걸 건물을 살 수 있다. 600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러면 수익률이 5%라 그러면 65 30 30억? 65 30 5%면 30억 맞네. 그럼 30억이 뭐로 들어온다?
기타 수익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30억 수익이 들어왔는데 또 뭐가 들어가? 이 임대하면은 그 임대 비용 들어가고 건물이 부서졌어. 또 지어야 되는데 50억. 그럼 마이너스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금융 수익은 내가 은행에서 빌리고 은행에서 그 이자 그거 뭐 이자를 빌리고 배당 수익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또 왜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가 내가 샀을 때보다 난 1,100원에 샀는데 1,200원이 있다. 그럼 올라가 더 이득 볼 수 있고 나는 1,100원에 샀는데 달러가 1,000원 됐다. 가지고만 있었는데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이렇게 나가서 세금까지 딱 띄면 뭐가 나온다? 어디노?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30억이 딱 떨어진다. 근데 여기는 기타 수익 390만 원, 기타 비용 5,300만 원, 금융 수익 3,900만 원, 금융 수익 1,100만 원, 금융 비용 7,400만 원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해야 된다. 봐라. 여기는 보면 금융 비용이 18억짜리도 있잖아. 2015년 1분기에 18억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뭘 팔았든지 자기가 투자하는 뭐 펀드나 주식이 아니면은 뭐 그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팍 폭등해가지고 뭐 그랬든지 싸게 샀을 때 자기가 그런 것들 말고 뭐 돈을 수금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순이익이 18억이 갑자기 쑥 들어온 거지. 이건 기본적인 거. 7,400만 개밖에 안 들어오던 게 갑자기 18억이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귀속되는 지배주 주당 순이익 31억이고 비지배 지배하지 않는 순이익이 3천만 원 빼고 다 하면은 총 포괄 손익이 31억에서 주식 수만큼 나누면 EPS가 472원이 나온다. 그럼 EPS 나왔으면 BPS 한번 해볼까? BPS Book Value Price Share 요거는 계산하는 법이 BPS는 순이익에서 PER을 계산할 때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EPS 나온다고 했으니까 BPS는 자본에서 주식수만큼 나눠야 돼. 자본 얼마? 자본 아까 전에 얼마였노? 총 자본 총계 696억에서 696억 얼마야? 696억 6,300 666억 3천만 원. 근데 얘들 3천만 696억 3천만 얘들을 주식수가 800만 주잖아. 나누기 8 8,700원 8,703원 여기에서 BPS 나왔으니까 그 PBR 뭐고 이거 PBR 프라이스 밸류 북 밸류 레이시오 PBR을 나누면 지금 주가 나누기 BPS를 하면 돼. 얼마야? 지금 주가 69,200원 나누기 8,703는 PBR 7.95 이거 맞나? 맞겠지. 이렇게 자본에서 나누는 거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는 거는 BPS고 자본에서 그 BPS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주식수만큼 나누면 PBR이 나온다. 이렇게 PBR이 1을 기준으로 자기 자산 대비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7.1보다 높은 점수니까 자산보다 그 주가보다 주가가 더 높다. 그러니까 고평가다라고 하면 자산 대비는 고평가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난 건질 게 없다. 어떤 회사는 0점대가 있거든. 0점대. 뭐 아시아 시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아 이런 회사들은 뭐 저 어디야 동원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회사 이런 것들은 빠방하고 플랜트 회사 이런 것도 빠방하다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망하더라도 부지를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는 땅만 팔아도 이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PBR 수치가 낮고 PR 수치가 높은 것들은 보통 뭐 이렇게 공장이 없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BPS 수치도 높고 PBR 수치도 높고 PR 수치도 높다. 신사업이니까 미래 사업을 땡겨온다. 어렵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BPS는 자 적어보면은 자본 나누기 주식수 여기는 주가 나누기 BPS 이렇게 하면 계산된다. 쉽다. 자본에서 나누는 거 그 순이익에서 나누냐. PER은 순이익에서, EPS는 순이익에서, BPS는 자본에서. 자 넘어가고. 자 연결 자본 변동표. 자본이 396억이래. 언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396억이래. 자 그러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 그랬고 자본 잉여금은 그거 남는 돈에서 곱하기 주식수라 그랬고 자본 조정은 뭐냐? 7,400만원. 기타 포괄 순익 누계액은 뭐 2억이 마이너스네. 이익여금은 이익이 나오면은 쌓아두는 돈을 갖고 그러면 여기 모르겠으면 따라가 보는 거야. 따라가 보면 기타 포괄 손익 가치
뭐 상품 평가 지분 상품 하면 여기 들어오는구나. 또 해외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고 지분법 자본 변동이 여기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가고 해외 사업. 그러고 하면 자본 조정은 뭐냐? 주식 보상 비용 이거 스톡 옵션이란 말이거든. 스톡 옵션은 여기에다가 적는구나. 이렇게만 해석하고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 자세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계를 전공하는 사람들 보지. 이런 숫자가 적은 거는 볼 필요도 없어. 큰 거 396억 중에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396억인데 지금 보니까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을 주는데 배당금이 여기 되면 마이너스 되든지 갈로가 돼야 되는데 배당금이 없다. 얘들 봐라, 배당금이 없다. 나쁜 놈들. 자, 그래서 지금 자본이 2020년 1월 1일에 자본이 396억인데 지금 2021년 3월 30일 기준 696억으로 얼마? 300억 가까이가 자본이 불어났다. 와, 대박이네, 맞지? 자, 이렇게 연결 현금 흐름표, 연결 현금 흐름표. 말 그대로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현금이 흘러가는 게 현금이 흘러가고 있다. 그 매출은 발생하지만 돈을 못 받으면 현금이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아직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내수 중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돼. 영업이라는 말 뜻 자체가 돈을 버는 행위, 돈을 버는 행위로 인한 현금 흐름, 돈을 버는 행위로 인한 돈이 흘러가는 흐름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쓰면 마이너스, 돈을 안 쓰면은 플러스. 자, 그럼 재무 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은, 재무는 나의 자본, 나의 차입금, 나의 자본 이런 것들이 변동되든지, 그러니까 뭐가 내가 돈을 쓰면은 마이너스, 돈을 안 쓰면은 플러스, 돈을 땡겨오면 플러스, 돈을 갚으면 마이너스인 거지. 내 자본, 내 차입금 상태를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거. 자, 그러면 영업 활동은 돈 버는 행위로서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85억인데 이자 지급하고 뭐 해가 딱 보니까 요 법인세 떼고 하니까 총 80억이 됐다. 여기에는 순이익도 포함될 거고, 그리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요건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겠지만 그래도 80억이다. 요게 중요한 거고, 80억의 현금이 돌고 있다라는 말이야. 지금 쭉쭉쭉쭉쭉 투자 활동을 하는 현금, 자, 마이너스 2억인데 투자를 마이너스 2억치 했다라고 크게 볼 수 있지만 어디에서 얘들이 쓰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 자, 어떻게 보니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들어온 게, 투자는 안 했는데 돈이 들어온 게 1억 8천. 어떤 게 뭐 단기 대여금 감소라는 건 팔았다는 거야. 팔았다. 단기 대여금을 시설 이용권을 8,400만치 쓰던 걸 안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있다는 거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이제 투자를 했단 말이지. 4억을 썼단 말인데 단기 손익 공정과 같이 금융자산을 취득한 게 1,400만 원 썼고, 유형자산에 취득하는 게 3억 4천 썼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근데 얘들은 쿠폰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이 뭐야, 쿠코는 공장이 필요 없는 데 오잖아, 맞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뭐 이러니까 3억 4천 뭐 기계를 샀나? 아니면 건물 사기엔 너무 작잖아, 맞지? 3억 4천이니까 뭐 기계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겠지. 아니면 차 이런 것들, 맞지? 그런 것들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서 투자가 한 2억 2천치 썼다.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차입금이 바뀌든지 자본이 바뀌든지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시킨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 들어온, 내수 중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비었고, 재무활동을 하는 현금 유출액 나갔단 말이지. 갚았단 말이야. 6억 7천이야.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유동성 장기부채의 상환, 유동성 장기부채를 5억치 상환했다. 리스 부채를 1억 7천치 상환했다. 이걸 다 합치니까 얼마? 6억 7천이 됐다. 재무. 그러니까 여기는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전형적인 성장주 요 레파토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일 안 좋은 거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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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영업활동 현금이 돌진 않아, 투자를 하지도 않아, 플러스는 투자니까. 그리고 재물을 갚지도 않아. 전형적인 안 좋은 것들. 그러고 거의 만성형 같은 거는 영업활동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와. 근데 투자는 하진 않아. 그렇다고 갚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또 괜찮아. 이런 거는 그냥 성장도 별로 없을 수도 있는. 보통 차입금은 계속 갚고, 차입금 비율이 하기사 부채율이 뭐 낮아야 갚지. 부채율 50%, 100% 미만은 또 안 갚을 수도 있거든. 100%는 좀 그렇고 한 50% 미만. 예를 들어 돈건설 같은 경우 10%대 무차입 경영이란 말이야. 걔네들은 이 부채가 10%, 일부러 걔들은 부채 10%좀 유지하고 싶다. 그 모터닉 같은 경우는 7%인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은행에서 돈 안 땡겨도 되는데 일부러 이제 생색내기용으로 좀 땡기지 싶어. 그런 것처럼. 자, 현금성. 그래서 현금의 증가가 71억이란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전기에 440억의 현금성 자원을
땡겨와서 지금 시작할 때는 요거는 2015년 1분기니까 1, 2, 3, 4, 4분기 다 합치니까 565억이 됐어.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637억, 71억의 현금이 증가했다. 현금이 71억 증가해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637억이 전년 대비해서 200 거의 얼마야? 190억 가까이가 현금성이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 현금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현금성.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뭐가 좀 안 되면 현금이 빠져나가고 할 텐데 현금도 자꾸 불어나고 현금이 계속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부채율도 높은 것도 아니고 맞지? 요거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재무제표 주석은 입으로